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Assessment of Design Approaches for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s Based on Forecast Demand Data입니다. 본 논문은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게시되었으며 2025년에 게시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저비용 고품질 제품을 빨리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이 지속적인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리스폰시브니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리스폰시브니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 줄여서 RMS가 등장했는데, 이 RMS는 대량 생산에 특화된 DMS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에 특화된 FMS의 장점을 섞어놓은 제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MS는 시장 수요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조정, 전환 및 확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RMS의 주요 특성으로는 모듈성, 통합성, 고객 맞춤화, 확장성, 전환성, 진단성이 있으며 주요 구성 요소로는 Reconfigurable Machine Tool, RMT, 그리고 Modular Reconfigurable Machine, MRM이 있으며 이는 확장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논문은 부품금을 생산할 때 RMS 구성 설계와 용량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예측적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체 디자인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IRP를 제시하며 기존보다 결정 변수와 제약 조건의 수를 간략화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RMS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가 RMS 설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redictive Reactive 그리고 Predictive Reactive 전략을 비교합니다. 다음 문헌 연구입니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RMS는 지난 20년간 연구되었습니다. 주요 관점으로는 RMS Architecture Design, RMS Layout Design, 그리고 RMS Design and Optimization 등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기존 문헌들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는 RMS Layout Configuration Selection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계의 배치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성능 지표로는 용량 확장성, 제품 다양성, throughput, 재구성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기법으로는 AHP, Fuzzy HP, AMP, CPM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RMS Configuration Design이며 RMT의 모듈성 활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조 모듈 추가 또는 제거를 통해 단일 기계로 여러 기능 수행 가능성, 용량 확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적 함수로는 투자, 재구성 비용, 용량 확장성, 처리 시간 등을 다루었으며 IRP, MIRP, NLP 등의 수리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GA, NSGA2, TS 같은 메타휴리스틱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리서치 갭으로는 첫 번째로는 계산 복잡성인데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또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모델 수립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예측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간과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예측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식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고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요 데이터의 정확도가 RMS 설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으로는 첫 번째로는 생산 용량 조정을 위한 Modular Configurable RMT를 고려한 새롭고 실용적인 Predictive IRP를 제시, 그리고 제안한 Predictive IRP 기반 Predictive Reactive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의 방식들과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확실한 수요 데이터 상황에서 Predictive Reactive 그리고 Predictive Reactive 방식을 Total Design Cost와 Unutilized Capacity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오버뷰입니다. 설계의 기본 원칙 및 목적으로는 RMS의 모듈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보조 모듈을 추가, 제거하여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RMT의 특성을 활용하였습니다. RMT의 재구성을 강조하여 시스템의 확정성과 전환성을 확보하고 변동하는 제품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된 수요 정보, 생산 자원의 비용 및 용량, RMT의 모듈식 기능, 재구성 비용 등을 종합하여 초기 구성 및 미래의 시스템 변환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환의 종류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타입 1부터 보시면은 타입 1은 새로운 RMT를 구매, 타입 2는 기존 RMT의 생산 단계는 유지한 채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구성을 변경, 그리고 타입 3로는 모듈 교체 없이 기존 RMT를 다른 생산 단계로 물리적으로 이동, 그리고 마지막 타입 4로는 모듈 교체와 물리적 이동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가정사항입니다. 특정 부품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품의 작업 순서는 사전에 주어집니다. 또한 부품의 복잡성은 무시하며 새로운 장비 구매 비용, 그리고 모듈 추가 제거에 따른 변환 비용이 포함되며 셋업 및 교체 비용은 변환 비용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및 각 단계에서 특정 작업이 수행되는 플로우샵 형태를 가지며 플래닝 호라이즌 시작 시 시스템은 비어있는 유휴 상태이며 각 기간이 끝날 때 재구성을 위해 생산은 중단됩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Predictive Approach입니다. Predictive Approach에서는 제품 유형, 각 기간의 수요는 플래닝 호라이즌 시작 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측 데이터는 100%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며 초기 시점에 모든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며 제품 유형이나 수요 변화에 따른 최적의 RMS 구성과 미래의 재구성 계획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다음은 파라미터인데 T는 전체 페리오드의 수고, D는 각 페리오드에서의 각 오퍼레이션에서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KIJ는 각각 오퍼레이션의 수, 그리고 가능한 RMT의 수, 그 다음에 RMT 구성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CIJ는 새로운 RMT의 구매 비용이고, P는 PIJK는 오퍼레이션 K를 수행하는 J의 구성을 가진 RMT I의 생산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IJJ'A와 NIJJ'R은 각각 머신 I가 구성 J에서 구성 J'으로 바뀔 때 각각 추가되는 모듈 그리고 제거되는 모듈의 수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A와 CR은 RMT에 모듈을 추가하는 비용과 제거하는 비용을 나타내며 W는 구매되는 RMT 수, 그리고 Z는 재구성되는 RMT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프레딕티브 방식의 수리 모델입니다. 목적함수는 모든 피리오드의 총 시스템 설계 및 재구성 비용 최소화이며 첫 번째 제약식으로는 모든 생산 기간 동안 예측된 제품 수요를 반드시 축적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으로는 이전 기간에 구매, 재구성하여 보유 중인 장비의 총합은 다음 기간에 재구성 가능한 장비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제로 이 프리딕티브 방식을 간단한 예제로 한번 풀어봤는데, 모듈 추가 및 제거 비용은 각각 $50, $25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뒤에 어펜딕스의 테이블 A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작업은 각 부품의 수요율만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페리오드 1의 작업 2의 경우 지금 파트가 총 2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파트 A는 페리오드 1에서 20의 수요, 그 다음에 파트 B는 페리오드 1에서 각각 10의 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2는 그리고 파트 A와 파트 B 둘 다 공통으로 공유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페리오드 1에서의 작업 2는 최소 A와 B의 수요율, 그러니까 20과 10의 수요율의 합인 30만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 페리오드 1에서 대부분의 RMT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RMT가 존재하는데 이는 저 회색으로 칠해된 네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되지 않은 RMT는 지금 페리오드 1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의 수요를 반영하여 미리 구매한 RMT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부분의 RMT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총 13,750달러가 들었습니다. 다음 페리오드 2에서는 대부분의 시스템 변환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2대의 RMT가 추가적으로 구매되었으며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으로는 타입 4, 타입 3가 일어났는데 보시면은 머신의 구성이 바뀌고 이동 오퍼레이션도 바뀌는 타입 4가 있었으며 그리고 구성은 그대로지만 오퍼레이션의 위치가 바뀌는 타입 3가 총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모듈은 14개, 총 제거된 모듈은 9개로 총 코스트는 3,92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페리오드 3에서는 구매된 기계는 RMT는 없었으며 구매된 RMT는 없었으며 타입 4의 전환이 한 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리오드 1부터 페리오드 3까지 총 토탈 코스트는 17,675달러였습니다. 그 다음 이 방식을 다른 논문과 비교하였는데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리딕티브 방식을 다른 논문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모델과 데이터는 다른 논문에 있는 비교 모델과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제품 유형과 각 기간의 수요를 알고 있는 프리딕티브 방식을 두 방식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인데 페리오드 1의 비용은 본 논문의 방식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비용은 본 논문의 방식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의 방식이 더 넓은 해외 공간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다른 논문에 비해 더 낮았는데 다른 논문의 경우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장비가 즉시 그 해당 작업을 이전 방식의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장비가 그 즉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래를 위해 미리 구매한 RMT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Reactive Approach인데 Predictive Approach는 예측 데이터가 100%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약이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의 변동의 영향 분석을 위해서 리액티브 방식과의 비교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액티브 방식은 예측 데이터가 부재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티브 어프로치의 수리 모델인데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각각 AIJ는 페리오드가 시작할 때 RMT의 수를 의미하며 BIJ는 페리오드가 끝났을 때 RMT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로는 특정 페리오드의 총 시스템 설계 및 재구성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특정 생산 기간 동안 예측된 제품 수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재구성 가능한 RMT의 수는 기간 초 보유한 장비의 수와 같아야 하며 재구성한 RMT의 수는 기간 말 보유한 장비의 수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티브 어프로치의 알고리즘인데 작동 알고리즘입니다. 리액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딕터 어프로치랑 다르게 이제 실제 수요 발생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이 새로운 플래닝 호라이즌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기간 초 가지고 있는 RMT 수를 업데이트하고 그 앞에 봤던 모델을 실행하고 실행한 후 이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스케줄링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간 말 가지고 있는 총 RMT 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리액티브 방식도 뒤에 테이블 A1의 예제와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단일 생산 기간 동안 한 종류의 부품을 생산, 그리고 모든 수요를 충족합니다. 두 가지 예제, 총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결과로는 본 연구의 리액티브 ILP가 기존 방법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 연구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동일한 유형의 RMT만을 선택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이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 종류의 지금 한 종류의 RMT 그리고 구성을 가지는 머신으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낭비되는 용량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한 기간에서 총 예를 들어 100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구매해야 하는 하나의 머신의 생산율이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면은,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4대의 RMT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건 100인데 구매한 게 총 4대를 30짜리를 4개를 구매했으니까 좀 120의 용량 생산율을 갖추게 되고 총 20의 생산율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기존 연구에서는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모델은 생산 용량만 충족한다면은 장비 유형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자유롭게 조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A2의 예제와 또 이 리액티브 방식과 또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전과 같으며 총 3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이 예제에 대해서도 모든 수요 시나리오에서 본 연구의 리액티브 어프로치가 더 낮은 비용의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Predictive Reactive Approach입니다. 이 Predictive Reactive Approach는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반 계획을 짜되 예측이 틀릴 경우 다시 계획을 짜는 방식입니다. 이 Predictive Reactive Approach로는 Predictive Approach는 Predictive와 Reactive 방식의 장점을 섞어 놓은 건데, Predictive Approach는 예측 데이터가 정확할 때 유리했으며 Reactive Approach는 예측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클 때 유리했습니다. 다음은 Predictive Reactive Approach의 수리 모델입니다. 목적 함수로는 모든 피리오드의 총 시스템 설계 및 재구성 비용을 최소화, 그리고 제약식으로는 모든 생산 기간 동안 예측된 제품 수요를 반드시 충족, 그리고 재구성 가능한 RMT의 수는 기간 초 보유한 장비의 수, 그리고 구매 재구성한 RMT의 수는 기간 말 보유한 장비의 수와 같아야 한다 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Predictive Reactive 방식의 작동 방식인데, 현재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 데이터를 사용, 그리고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 수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방식이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 수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각 피리오드가 시작될 때마다 현재 피리오드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를, 그리고 나머지 미래 피리오드에 대해서는 예측 수요를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앞에 리액티브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요 데이터의 정확도가 새 어프로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총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수요 데이터의 불확실성에 따른 총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각각 저중고로 각각 저중고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으로는 첫 기간의 수요는 100%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며 각 시나리오별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수요 데이터 20개를 랜덤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비교 어프로치로는 Predictive, Reactive, 그리고 Predictive, Reactive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지표로는 Total Design Cost, Lost Demand, 그리고 Unutilized Capacity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Theoretical Implication인데, 리액티브 방식, 일단 총 20가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총 3가지의 방식을 비교한 결과 리액티브의 비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첫 번째 기간의 비용은 리액티브 방식이 제일 낮았지만 예측 데이터가 없는 리액티브는 이후 더 높은 구매 비용 및 재구성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에 비해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 데이터가 있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비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티브 방식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일 낮은 비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레딕티브 방식은 예측 데이터가 100%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한 번 계획을 짰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기간에 대한 전체 설계 비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프리딕티브, 리액티브의 경우 비용의 관점에서 리액티브와 프리딕티브 사이에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측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프리딕티브, 리액티브 방식의 비용이 증가하여 리액티브와 프리딕티브, 리액티브 사이에 두 방식 사이의 비용 차이가 점차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unutilized capacity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식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각 기간 그리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특정 전략이 더 우위를 가지는 전략간 특정한 패턴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리액티브에서의 미사용 카파시티의 양이 제일 적었으며 프레딕티브, 리액티브의 미사용 카파시티의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티브, 리액티브와 리액티브의 미사용 카파시티의 양은 변동이 클수록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무적 매니저럴 임플리케이션인데 프레딕티브 방식의 경우 수요 예측이 100% 정확할 때 가장 낮은 비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 변동에 대한 비용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리액티브 방식으로는 가장 높은 비용 그리고 가장 낮은 unutilized capacity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수요를 충족하였으며 수요 변동이 크면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딕티브 리액티브 방식으로는 이제 리액티브 방식과 동일하게 모든 수요를 다 맞췄으며 수요 변동이 작은 경우 리액티브 전략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unutilized capacity가 다른 전략들보다 더 컸지만은 만약 다른 회사와의 자원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전략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conclusion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생산 용량 조정을 위한 Modular Reconfigurable RMT를 고려한 새로운 실용적인 Predictive IRP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한 Predictive IRP 기반 Reactive 그리고 Predictive Reactive 접근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방식들과 비교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수요 데이터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을 Total Design Cost와 Unutilized Capacity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100% 정확할 때의 경우에는 프레딕티브 방식이 제일 좋았으며 예측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높은 정확도를 예를 들어 가질 때는 프레딕티브 리액티브 방식 그리고 낮은 정확도를 때는 리액티브 방식이 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퓨처 워크로는 추가 제한 및 목적 함수를 모듈 교체 시간 및 미사용 용량 최소화 같은 추가 제한 및 목적 함수를 도입, 그리고 메타 휴리스틱을 개발,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RMT 공유, 그리고 특정 작업의 아웃소싱과 같은 클라우드 매니팩처링으로의 확장을 본 논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피니언입니다. 본 논문에 대한 장점으로는 더 넓은 해외 집합을 탐색할 수 있는 간략화된 모델을 제시하여 더 대규모 문제에서도 풀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른 다양한 어프로치를 비교하였으며 관리자의 관점에서 어프로치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였던 게 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약점으로는 사용한 예제의 크기가 조금 작았다고 생각하며 예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양식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파라미터 노테이션이 부족하여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